안녕하십니까. 앞전 시간에 근대 국가 수립 노력 중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그리고 근대적 개혁 추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창립이 됐는데요. 독립문도 건립하고 토론회 연설에도 개최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모인 만민공동회도 개최하지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내용을 분명히 했고요. 간민공동회도 개최했습니다. 대한제국 성립입니다. 아간에 가 있던 고종이죠. 을미사변 이후 아간 파천 단행했었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궁궐로 돌아와라 이러한 한궁의 여론이 높았죠. 그래서 덕수궁으로 한궁합니다. 궁궐로 돌아와서 연호를 강무로 정하고 대한제국을 수립 반포했는데요. 이 대한제국은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점진적 개혁이었죠. 그러니까 구본 신참을 내걸었으니까요. 구의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것이죠. 그 개혁 내용을 보면은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하고요. 그래서 근대적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자, 이제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지요. 그래서 일본과 수교한 이후 여러 나라와 수교하게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상인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상권을 많이 침탈했습니다. 개항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도 창설된다고 그랬지요. 자, 신식 군대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구식 군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이모년의 난을 일으키죠. 이것이 1882년 뭡니까?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급진 개화파들이 1884년 갑신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어느 나라가 개입합니까? 그러죠? 청나라죠.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해 더 우위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좀 주춤해졌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던 일본은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우위를 점유하게 되지요. 그러자 남진하고 있던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조선 정부에서는 칠러 경향을 나타냅니다. 칠러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접근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자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버리죠. 자, 이것을 본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어디? 그렇죠. 아간으로 가게 되지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간 파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한궁의 여론이 거셌고요. 그러죠? 그래서 고종이 항궁하게 됩니다.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연호를 강무로 정하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선포합니다. 이후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러일 전쟁이죠. 어디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해서 한반도에서 그 한국의 그 토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즉 군사 기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겠죠.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치밀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얄미워요. 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 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밀약 몰래 약속을 합니다. 자, 미국은 필리핀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우선권, 뭐 우월권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영국은 인도에서,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그 우위를 서로 승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1905년 9월 5일이었는데요. 이게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 취해놔요. 그래 놓고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을 체결하니 이제 열강이었던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그 지배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의 애교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자 고종은 이 을사늑약은 무효다라는 내용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지요. 이상설, 이준, 이종 등을 파견해서 2차 한일협약 부당하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 이런 거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죠.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다 일본은 이 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군대 해산시키고 우리의 사법경찰권 박탈하고 결국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게 되지요. 즉 일제강점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국권수호 운동입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이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의 국권을 수호 지키자는 운동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됩니다. 하나는 의병 활동이고요. 하나는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자, 의병은 뭐 1차 의병, 2차 의병, 3차 의병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을미의병은 을미니까요.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일본이 거세게 탄압을 했고, 그래서 의병운동은 위축되고요. 이후에 이제, 일본은 만주, 연해주로 이동했고, 이들이 뒷날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애국계몽운동은 교육, 계몽활동, 산업을 진흥시켜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 단체로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조직됐고, 배고인 사건으로 1911년 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항성신문, 이 항성신문의 장기현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다 라는 항일 논설을 게재했지요. 시일, 오늘날 이 말입니다. 시일야, 오늘날 오늘날 대성 통곡할 이러한 슬픈 일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대한매일신보 활동도 있었고요. 또 일본의 김국채 빚을 갚자라는 국채 보상 운동도 전개가 됐습니다.